IGF라는 말 가끔 들어보시죠? 영어로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growth가 뭐예요? 성장. 팩터는 인자. 인슐린하고 비슷한 인슐린 양, 양자를 쓰는데 그거 비슷하다는 뜻으로 인슐린 양 성장 인자예요. 이런 게 있으면 암이 또 잘 커가요. 아까 유방암에서 헐투,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리셉터, 여성 호르몬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삼중음성 유방암이라고 그러죠. 혹시 삼중음성 유방암 있으신가요? 삼중음성 유방암은 되게 IGF-1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의 핵심은 음식에 있어서 이거를 자극하는 게 주로 우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이 저게 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를 자극해요. 과식하면 저걸 자극해요. 과식해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가 막 작동해요. 이 혈당이 많다는 말을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영양분이 많이 들어왔네? 세포를 늘리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세포를 막 늘리는. 세포를 늘리는 방식은 암을 키우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 컸잖아요. 더 커야 됩니까? 다 컸는데 자꾸 세포를 늘리려고 하는 방식이 가면 암이 커가는 방식이죠. 근데 혈당이 높아지면 그런 작동이 일어나고 암은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거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삼중음성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경우에 많은 암에 다 작동을 많이 합니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식 다동이에요. 소식 다동.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 많이 움직일 때 인슐린에 부담이 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혈당 피크를 막기 위해서 식사한 후에 좀 걷고 운동하라고 하는 것도 그러해요. 그 점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뭔가를 많이 먹으려고 하세요. 많이 먹으려고 해요.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몸무게. 네? 몸무게. 몸무게 때문에. 그건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몸무게를 늘리는 게 목표세요? 암을 치료하는 게 목표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몸무게 관리 잘하세요. 몸무게 하니까 몸무게가 조금 줄면 병이 나빠지는 거고 몸무게가 늘면 병이 좋아지는 거라고 대부분 딱 고정관념을 갖는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요. 얼마간은 몸무게가 확 줄어야 좋아요. 그랬다가 점차 유지를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이 그래프가 가장 암치료의 건강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항암에 질문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항암 후에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막 빠지고 기력도 없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부작용이 너무 괴롭잖아요. 막 손발 저리고 막 피부에 막 생기고 막 이렇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때 그런 항암 부작용을 가진 쥐에게 단식을 시켰어요. 그때 얼마가 좀 힘든 것 같더니 항암 부작용으로부터 매우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존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거의 100%에 가까이. 그런데 항암 중에 부작용이 나는 거를 막 이렇게 주입을 해서라도 영양을 계속 줬더니 대부분의 쥐가 나중에 다 죽었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이거를 사람을 대상으로도 해보았어요. 독일에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 때문에, 소위 말해 그런 말 있잖아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항암 부작용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지고 어찌해야 될지 딜레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아, 기력이 없는데 뭘 먹어야지 그걸 또 거기서 굶으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에요라고. 근데 이제 한 분이 그거를 아이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겠는데 해보죠 뭐 했는데 그분이 정말 전도사처럼 얘기 많이 했어요. 해봐, 자기도 해봐. 이렇게 항암이 편할 수가 없어. 항암하기 전날부터 항암한 후 며칠까지 한 3일 정도 단식을 해보니까 항암 부작용이 너무 거의 없다시피 만치 좋아져요. 안 믿기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자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언니는 좀 특수한 사람인가 봐. 나는 못하겠어. 나는 원래 좀만 못 먹으면 갱신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도 이렇게 괴로우니까 했어요. 그 사람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분이 우리 내 안의 의사 만나기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했더니 훨씬 편하더라. 그동안 7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력이 처지면 먹어야 한다. 이게 도구마처럼 가지고 있어요. 금지옥욕 같은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이게 딱 아니에요. 에너지는 음식으로만 얻는 게 아니고 호흡으로도 얻어요. 호흡으로 얻는 식으로 갈수록 암은 좋아집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그쪽으로 빠졌는데 왜 그런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가 굉장히 암을 키우는데 거의 대부분의 암에 작동하니까 소식하고 다동 많이 움직일수록 인슐린 요법의 부담이 적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NO가 활성화돼요. 네, NO. 이걸 일산화 질소라고 하죠. 이게 기적의 물질이라는 거죠. NO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구나. 예. 이게 1998년에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이 발견해서 우리 인류가 건강하는 길은 이 NO가 생성되는 길 쪽으로 가면 모든 게 건강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어서 노벨상을 탔어요. 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이 기적의 물질 NO,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NO를 자극합니다. NO가 어떻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 됐는데 저게 기체다 보니까 딱 고정화하는 게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일반화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허 기술을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이 나오기도 해요. NO는 언제 일단 생기냐면 뭐 아까 기체이니까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먹거나 발라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면은 그럴 걱정이 없죠. NO가 실제로는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이내에 있으면 샥 사라지니까 고정이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죠. 운동을 하면 NO가 만들어져요. 운동.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 필수 요소 중에 운동이 꼭 들어가는 이유는 이 98년에 노벨상 탄 그 발견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NO를 생성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면역에 중요한 림프 순환을 돕기 때문이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림프하고 혈관이 우리의 순환계죠. 다시 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기저기 다 하는 교통, 통신의 발달이 필요하듯이 교통, 도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혈관하고 림프관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혈관은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림프는 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잘 안 움직여요. 저절로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 움직여요. 혈관은 몸이 좀 따뜻하고 이러면 안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성능이 림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요. 물론 혈관도 움직이면 훨씬 더 활성화되는데 림프는 안 움직이면 거의 잘 안 움직여요. 그럼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 면역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림프 순환, 면역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필수죠.
NO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산화질소. 자, 운동할 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들어오면 좋겠잖아요. 그죠? 빨리 효과적으로 나왔기 위해서. 명상이 일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하버드에서 뇌과학자들이 도대체 수도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명상 과연 효과가 있나? 그래서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티벳의 유명한 그 승려이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열린 마음이 많으셔갖고, 저는 종교의 어느 하나에 이거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얘기해요. 되게 인자하다고,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이 이렇게 와서 이런 걸 조사해보고 싶은데 어떠냐, 얼마든지. 가지고 거기에 훌륭한 고승들을 여기다 막 붙이고 해가지고 해봤어요.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상을 하면 우리 몸에 산소 소비량이 이걸 여기 쪽에 많이 쓰는데 다른 데는 다 줄고 핵심이 되는 것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NO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NO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고요함에 머무는 명상, 생각을 줄이는 것은 NO를 우리 몸에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부작용도 없고 내가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2, 3초 머무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로 완벽하게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물질로서 하는 방법을 갖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L-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폴리아민으로 가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질산염이 뭐 아질산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음식으로는 있는데 이렇게 가는 방식이 굉장히 소량이고 이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게 좀 빠른데 NO3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냐면 채소에 많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장내 미생물 또는 여기 구강의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침 안에도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사하기 전에는 양치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식사하기 전 한 1시간 이내는 여기 미생물들이 먹을 때 채소를 막 할 때 그게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효과를 좀 내니까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시고, 그리고 가글을 너무 심하게 많이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데 암과 관련하여서 NO를 만드는 걸 엄청 방해합니다. 입냄새 날까봐 좀 향기롭게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가글하는 거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요 방법들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 또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이 영향을 미칩니다. 채소. 요 L-아르기닌은 여기 소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좀 확률이 좀 적기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뭐 폴리아민이나 이런 거는 암 줄기세포의 먹이가 되기도 해서 이쪽 방식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이 방법에서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약들을 쓰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NO 얘기를 한 김에 그럼 우리가 확실한 방법을 지금 이미 말했잖아요. 조그마한 확률에 막 그거들 막 목숨 걸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비용 쓸 일이 아니고 명상해야겠네. 폭발적으로 NO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전념. 그리고 아무튼 뭘 많이 먹으면 이거 자극해서 암 키우니까,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밥 많이 먹을까요? 안 그래요. 호흡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도인들이 솔잎만 먹고도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솔잎이 그렇게 좋은가 봐.
산중에 막 있는 도인들이 막 뛰어댕겨 날아다니는 걸 보면 산삼을 캐먹었겠지 뭐. 꼭 뭘 먹어야 힘을 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안 캐먹었고요. 솔잎 별거 없어요. 최소한의 것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호흡을 잘 활용하고요. 머리를 고요하게 하고요. 이런 능력을 굉장히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향을 엉뚱한데 100점짜리 문제에서 한 2점 더 받으려는 데다가 온 목숨을 걸고 한다니까요. 98점짜리를 안 풀고 98점짜리는 명상하고 호흡 잘하고 이런 데다가 써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L아르기닌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폴리아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러이러한 암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뭐 대장암, 뭐 전립선암, 고환암, 뭐 신장암, 췌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뭐 그리고 뇌종양,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니 먹이가 되니까 요렇게 돼서 요 화살표는 되게 그거를 이렇게 자극해서 키워준다는 뜻이에요. 린28이라고 하는 결합하는 단백질 결합하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 좋아요. 근데 요렇게 된 거 이걸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레스7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가 있는데요. 요거는 키우면 좋아요. 요거는 암을 치유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하고초라는 한약재이기도 하고, 많은 버섯류가 이 영향을 미쳐요. 지금 IGF, EGF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IGF는 아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하고, EGF는 뭘까요? EGF는 에피더리알 또는 뭐 엔도더미스 이렇게 해서 상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해요. 아까 수많은 암은 다 상피세포에 있으니까 그 상피세포 숫자를 늘리라는 신호, 우리한테는 반갑지 않은 거죠. 암을 키운다는 뜻이잖아요. EGF, 상피세포 성장 그로스 팩터, R까지 들어가면 리셉터라는 뜻인데, EGFR 그거를 막는 게 뭐 일회사나 이런 것들이죠. 뭐 어비툭스 이런. 예. 그런 약들이 이제 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그래도 이렇게 막아주는, 막는 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혹시 뭐 논문을 보시거나 그림을 볼 때 하고초나 버섯류다. 우리 버섯이 여기 이제 우리 식단에 항상 뭐라도 있잖아요. 그거 자꾸 드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버섯류. 그리고 좀 더 하긴 한약재들을 어떤 용량으로 어떻게 쓰냐인데, 하고초나 뭐 그에 뭐 저령 등등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린28과 레스7 요 두 가지가 아주 RNA하고 결합하는 프로테인인데, 린28이 이게 뭐 유방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등등 쭉 있죠. 레스7이 막는 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예. 자, 여기 활성화시키는 이 카데히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카데히린은 우리가 R 하나에서 둘, 넷 이렇게 8세포기부터 활성화되는 건데요. 두 개의 세포끼리 서로 딱 쫀쫀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이 카데인이라는 게 성분이 작동을 해요. 그렇게 두 개가 쫀쫀하게 이렇게 타이트 정션을 이룰 수 있으면 뭐가 방지된다고 그랬죠? 전이가 방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세포가. 근데 이거를 자극하는 것, 도와주는 게 레스7이라는 뜻이에요. 레스7을 그러면 요거를, 이 카데이린이 요거 하나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비타민 C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비타민 C가 이렇게 타이트 정션, 이 카데이린을, 그리고 또 북어 껍질이나 콜라겐, 젤라틴, 콜라겐이 이걸 막아줘요. 두 개를 결합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여기 음식은 전부 그런 걸로 육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이다. 또 활성화시키는 게 뭐죠? RB, P23, BCL, XL 이런 건데, RB는 뭐냐면요. RB는 세포가 숫자를 늘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유전자예요. 자, 우리 세포 수를 빨리 늘려야 될 것 같아. 공장을 확장해서 생산 공장을 넓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최종 CEO가 결정을 하겠잖아요. 그 결정하는 유전자 RB예요. RB가 자극이 되면 그 중간에 막으면 RB가 계속 하자는 대의 명분이고 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막으면 이쪽으로 클 거고 이쪽을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RB를 막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톤 늘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는 거. 그게 레7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 막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네. 좋아요. 막는 걸 보면 프롤리퍼레이션, 이게 증식이라는 뜻이에요. 증식하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 카데이린이 뭐를 막는다고 돼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이게 전이한다는 뜻이에요. 마이그레이트가 뭐죠? 이민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고향이 아닌 데서 간세포가 간에 있다가 폐로도 전이 되잖아요. 원래 세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말 나온 김에 이 마이그레이션을 이 카데이린을 자극함으로써 막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포는 건강한 세포는 다세포 생명체의 성체세포. 성체세포란 뭐죠? 다 발달하고 다 분화된, 잘 분화된 자기 역할이 있는 세포를 성체세포라고 하죠. 다세포 생명체에서 성체세포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1번, 2번, 세포의 죽음. 세 가지. 첫 번째, 괴사. 영어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크로시스라고 해요. 괴사. 두 번째, 자연사 또는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라고 해요. 세 번째, 이건 한국말로 잘 해석은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소사. 영어로 아노이키스. 여기도 네크로시스. 세포가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포 괴사는 괴가 뭐죠? 이게 무너뜨려 버린다, 괴멸시킨다, 붕괴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붕괴시켜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괴사돼요. 그럼 안에 있는 물질이 막 튀어나오고 염증 물질도 뿜고 그래서 그 염증 물질이 옆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옆에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괴사가 되면 그 주변까지 영향을 주로 많이 미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죽음인데요. 이런 거는 뭘로 죽일 수 있을까요? 강력한 독성이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괴사를 많이 시키죠. 또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눌러도 죽이죠. 엄청 뜨거운 거 부어도 죽죠. 네, 이렇게. 그런데 자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밝혀질 때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포가 저절로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것이 마크로파지가 대식세포잖아요. 아주 먹는 거 하나 크게 잘 먹는 세포, 뭐든지 그냥 훅 삼켜서 먹어가지고 녹여서 그 재료를 재활용하는 거가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거죠.
얘가 딱 먹기 좋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옆에 막 이런 뭐 염증 물질을 주변에 잘 삐치지 않고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다르다 해가지고 이거를 세포 자연사, 세포 자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자살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걸 아포토시스 뭐 또는 뭐 에이포토시스 발음은 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포 자살은 우리가 세포 자살이라는 저거를 누가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하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기억 잘 안 나시죠? 엄마 뱃속에서 커갈 때에 이미 저거를 우리가 인간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손이 어떻게 생기냐면 손이 동그래요. 그냥 동그래요. 손가락 갈라지지 않고. 동그랬다가 요 사이사이가 아포토시스가 돼가지고 세포 자살을 해갖고 이렇게 갈라져요. 예를 들면 이렇고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아포토시스는 삶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에서 떡잎이 나고 가지를 뻗다가 열매를 맺을 때 아포토시스 같은 증상이 있어요. 뭐죠? 세포 자살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자살을 하죠? 잎사귀가 다 자살을 해요. 잎사귀 다 떨어뜨리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열매에다 다 모으려고. 그것처럼 이게 이렇게 쫙 갈라지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싹 자살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짝 양보해주는 뭐 이런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한 개체 내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개체마다 지금 다른 존재 같지만 도인들, 위대한 스승들 우리가 다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세요? 나는 아직도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 부처님이 다 우리는 하나고 세상하고 나도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데 하나 같지가 않은데 하나랍니다.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 털없는 두더지 새끼들이 구물구물 자라다가 그 중에 하나가 감염이 되면 얘네들이 저절로 그 둥지에서 빠져나와서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우연히 낙상사고인 줄 알았는데 감염된 녀석들마다 그렇더래. 그래서 또 같이 사는 녀석이 밀었나? 민 게 아니라 지가 저절로 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세포가 다세포 생명체가 얘하고 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크게 보면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 해갖고 간은 폐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인 거죠. 간도 있고 폐도 있는데 다 하나잖아요. 마치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이상하게 저도 아직 몸으로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세포의 죽음에서 자연사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소사인데요. 소가 뭐예요? 둥지. 자기 둥지를 이사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아까 간세포가 간세포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 자신의 소명 위에 딴 걸 넘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거 되게 부럽다. 이건 부럽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에너지 파장을 자꾸 가지면 암이 전이하기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미 본분 많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파동이 물질의 입자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형태를 결정한다. 자꾸 그렇게 나 아닌 거에 부러워하고 어디 끼려고 하고 이럴 때 그 파장을 가지면 입자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 뭐 아나키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정부주의 같이 아노이키스는 이렇게 거기를 떠나서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까 뭐예요?
EMT 같이 M 상태가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단세포 생명체의 특징이기도 해요. 단세포 생명체가 꼭 간에만 살아야 되고 폐에만 살아야 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No home, no job 인 미숙한 세포라고 그래요. 노숙자들이 꼭 서울역에서만 자야 되나요? 대방역에서 자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전문성이 없고 아직 미숙한, 혼자 어디 메인 바 없고 서로 유대에 결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모습이 암세포입니다. 이제 요 세 개의 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쫀쫀하게 하고. 물론 여기는 막는 방법인데 막기 전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어떤 명분을 안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왜 가려고 할까요? 이게 가려고 할 이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가장 근원 치유이겠죠. 숫자를 늘리려고 왜 할까요? 숫자를 늘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늘린 녀석을 이렇게 막을까 저렇게 막을까 보다. 그죠?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걸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면 얘는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을 진화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느님이 창조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치더라도 하느님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분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렇게 막으면 또 이렇게 명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요거를 우선 반드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안 됐을 때 계속 하면서도 이걸 막기도 하면 좋겠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